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소비 쿠폰, 이 선심성 현금 살포자, 이 노골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입으로는 협치, 손으로는 폭주, 민생은 핑계, 특할비가 본심이라는 말이 결코 가장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추경 안에는 소비 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그저 선거용 돈풀기에 불과합니다. 이번 추경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낸 예산 폭주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소비 쿠폰에 반영된 이번 추경안 이 나라 곳간을 거덜낸 예산 폭주다 이렇게 이제 날선 비판을 했는데 우리 윤기찬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아까 뭐 호 대변인도 좀 비판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의 그 재정 이게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이 지금 재정이 어느 정도 확대해서 쓰일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저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21조의 적자 국채 빚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빚을 내 가지고 국민께 다 이걸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줄 때 기준도 말씀은 뭐 선별과 그다음에 뭐 보편 둘 합쳤다고 하지만 실제는 이제 보편이잖아요. 전부 다 주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일부 국민께 정말 필요한 부분에 왜냐하면 소비 대체 효과가 큰 부분들, 소비 유발 효과가 큰 분들께 이걸 주는 것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이 아니고 저렇게 골고루 나눠주게 되면 과연 이 재정 승수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원래 이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게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건설 경기 악화에 있어요. 근데 건설 경기에 조기 집행하는 비용은 1조 4천억인가 2천억뿐이 안 돼요. 그럼 뭔가 안 맞다는 거죠. 두 번째는 원래 오랫동안 빚을 못 갚고 있는 분들, 장기 7년 이상의 빚을 못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국가가 사서 탕감해 주겠다는 거죠.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정도 못 갚게 되면 사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부실 채권이에요. 원래 못 받는 돈입니다. 그걸 왜 국가가 4천억 정도 해서 왜 사죠?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덕심, 뭐 도덕적 해이 이런 걸 떠나서 굳이 국가가 돈 들여서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원래 금융기관이 못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국가가 돈 주고 사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 화폐 있잖아요. 이 부분도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1차 추경안 때도 저희가 4천억인가 6천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합치면 1조인데 이 그 지역사랑 그 상품권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 병원 등에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상품권 발행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해서 어떤 추계를 갖고 포트폴리오를 짰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급하게 했고 또 원하는 효과, 우리가 마중물이 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런 비판도 상당히 뭐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대선 때 공약을 그렇게 했잖아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서 이 서민들의 민생을 분명히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에 대해서 국민들이 표로 밀어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뭐 실행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그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제 기억으로 35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을 경우에 그럼 국민의힘은 그럼 추경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짰을까? 저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제 생각에는 민생에 지원하는 규모가 아마 이 정도 규모는 아마 불가피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선별이냐 차별이냐 그러니까 이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런 부분은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제 생각에는 아마 국민 절대 다수가 수혜를 입는 그런 상황으로 갔을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그러니까 취약한 계층에는 아마 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해줬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악성 채무로 지금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층들에 대한 일종의 구제금융의 성격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가계부채로 인해서
지금 너무 힘든 분들이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경기가 침체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삶의 끈을 놔버리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태로 갈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라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하고도 상당히 좀 부합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한 것인데 문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이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만 꼼꼼히 집행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큰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집행을 하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요. 이재명 정부의 이 첫 주경안에는 이 과거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이 대통령실과 검찰, 또 이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있었습니다. 이게 복원이 되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내로남불이라고 이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우상호 정무수석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 예산 없어도 국정운영에 전혀 지장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와서 대통령실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그때 삭감했을 때 국정에 대한 전면적인 발목 잡기와 방해가 작심한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문제된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저희들의 입장이 바뀌게 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막상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많이 바꾸는 일이 없도록 더 신중하게 잘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또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와 지금이 왜 다르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인데 이제 화면을 좀 보시죠. 민주당이 삭감을 했던 이 대통령 비서실 또 법무부, 경찰청, 감사원 특활비 105억 원을 이 복원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과거에는 이 불투명하게 운영이 돼서 삭감이 됐고 그런데 이제 복원해서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이제 지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답변하시는겠어요, 우리 의원께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하시는 게 왜 다르냐, 그때와 지금이 왜 다르냐.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전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 아닙니다. 네. 1차 때는 분명히 특활비 예산이 그대로 나갔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총리 인준 같은 경우도 뭐 무난하게 통과가 됐었고 특활비 예산도 통과를 했었죠. 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 3년 차가 지나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든 뭐 관저라든지 불법 신축된 뭐 미등기 건물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이 뭐 대통령실 뭐 근처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그런 의혹들이 있었고 국민 여러분들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뭐 삭감을 했던 것인데 예. 그때 제출했던 것에서 80억 정도를 삭감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의 예산을 40억 정도로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상황이 달라졌다. 그리고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죄송하다고 국민들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정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진심으로 드리고 그 비용을 저는 더 대통령실에서도 또 투명하게 이렇게 또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하나 이게 민주당에서 사과하고 끝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국정 발목 잡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4조 원을 삭감했잖아요. 번 예산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2조 원 지역사랑 그 화폐 발행하는 거 안 들어주니까 깎아버린 거예요. 네네. 근데 저 때 82억이 다였어요. 그러니까 82억을 신청했는데 82억 전액을 다 삭감한 전액이었죠. 거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97억씩 해마다 사용했는데 그때는 뭐 저 특활비라는 게 원래 사용 내역 영수증 안 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정 사용이 눈에 띄었다면 그 해당 액수만 삭감하면 될 일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은 보복 아니면 발목 잡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41억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91억을 신청했다가 자 41억
이게 91억 신청할 때 6개월 단위예요. 자, 1년 예산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6개월치 91억을 신청했다가 야당이 이제 반대하니까 예. 야당이 반대하니까 이게 41억을 줄인 거예요. 만약에 반대 안 했으면 그대로 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저거는 사실은 글쎄요. 뭐 똑같은 상황인데 특활비를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그럼 영수증 다 첨부해서 국민께 공개할 건가요? 못 하는 거거든요, 저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발목 잡기를 위한 묻지마식 전액 삭감이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그때 삭감했을 때 진짜 그야말로 발목 잡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정권 잡았는데 다시 특활비를 부활한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는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예. 있죠. 뭐 사실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도 입장이 좀 상당히 지금 상황이 어쨌든 간에 예. 본인이 진솔하게 사과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예. 사실 뭐 지난해 연말에 일종의 뭐랄까 예산심의부 관련해서는 그거는 뭐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밀어붙였다는 측면도 분명히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산심의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 거고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면 주고받기의 타입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그러니까 야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정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딱 선을 끊고 놓으니까 그 일상 뭐 더 이상 대화의 여지가 없으니까 네네. 결국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지금 정부 원안에서 깎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깎는 거라고 하면 야당이 생각했을 때 가장 불투명한 부분을 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사항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민주당이 이걸 부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내로남불이라는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과를 한 건 맞는 것이고요. 네네. 저는 궁극적으로 저는 앞으로 이 특수활동비라는 부분 자체가 해마다 이 예산 때마다 시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규모를 점점 줄여나가는 쪽으로 여야가 저는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라는 측면에서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럼 이 지금 쓴 내용을 예. 공개를 하고 아니면 제3자 뭐 감사원이든 어디든 아니 뭐 정보 관련된 정보위원회에서라도 나중에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예. 그런 식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이 특수활동비가 정권의 삼짓돈이라는 소리를 더 이상 안 듣도록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제도적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의 내로남불이라는 이 비판과 우려가 나오자 오늘 대통령실에서는요, 이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집행을 하고 또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경우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이제 집행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이런 의견들을 함께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요, 민주당 민영배 의원은요, 내란 검찰의 검찰 특수활동비라는 이 결국 뭐 이런 먹이를 줄 수 없다 이러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많다는 게 저 특수활동비를 검찰에는 못 준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호 대변인께서 전체적으로 특활비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좀 전에 그 대통령실 대변인 저분 있지 않습니까? 소명하겠다. 네, 저분이 당 대변인일 때는 그 특활비에 대해서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는 쌈짓돈이다 이렇게 말했던 분이에요. 불과 얼마 전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정권 잡으니까 이제 저렇게 입장이 바뀌는 건데. 예. 특히 이제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뭐 내란 검찰에 뭐 먹이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란 검찰이 도대체 어떤 검찰이 내란 검찰입니까? 검찰이 비상계엄에 어떤 그 관여가 있었습니까? 예. 비상계엄 있자마자 제일 앞장서 수사했던 게 검찰인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은 다 내란 검찰이고 그러면 중수청, 기소청 나눠서 거기 소속되면은 내란 검찰이 아닌 것인가요? 예. 지난달인가 이런 기사 있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마약사범 검거가 20%나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네네. 20%나 전년 대비해서. 네. 왜 그러냐? 검찰이 마약사범을 잡을 때 잠복 수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트 같은데 이제 가입을 하고, 그런데 드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특활비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내역을 쓰기 어려운 것들. 예.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검거도 줄어들었대요. 그건 왜 그러냐?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수사관들이 이제 파견하는 겁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특활비예요. 네. 그런데 그걸 다 삭감해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약 사범 못 잡고
보이스피싱 사범 못 잡고 그럼 피해는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국민들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특활비는 누가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국가재정법 44조의 정부의 특수한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모든 정부들이 좌파 정부들도 다 썼었던 돈이에요. 여기 영수증 첨부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저렇게 하고 또 정권 잡으니까 그냥 다시 살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국정 운영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